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 물류를 책임지는 코나폰 그룹 최상원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찍 외국을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제 고향에 대한 보원의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죠. 여기는 뭐 역사 문화의 도시니까 거기에 정말 품격 있는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거액의 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뭐 집을 구입할 수도 있고 차를 사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누군가는 그 돈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기업가가 고향인 경주에 복합 문화 공간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동해인 경주가 낳은 글로벌 기업가 최상원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저도 사실은 전부터 경주를 오며 가며 이곳을 많이 봤었거든요. 굉장히 멋져 보이는 곳이 생겼는데 저기는 뭘 하는 곳이지? 어떤 분이 이런 멋진 곳을 만들었지?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본에 계신 한 기업가가 만든 곳이라고 뭐 갤러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곳이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일본 기업가가 회장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곳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뭐 하는 곳이다, 어떤 공간이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곳은 대지가 약 한 2,100여 평에 연면적 약 한 600여 평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도 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1층에는 전시관, 네. 그리고 아트샵, 그리고 한식당, 그리고 또 야외 정원, 그리고 이제 2층에는 저희가 카페, 또 그리고 아카데미와 관련되는 그런 다목적용 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 이렇게 멋진 곳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회장님께서 사실은 원래 문화예술 쪽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기존에 본사는 일본에 있다고 들었는데 운영하시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동경이 본사이면서 국제복합물류업과 통관업을 주 업무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항공사의 얼라이언스에 되어 있는 이런 화물 대리점을 해서 뭐 대기업의 물건부터 뭐 중소기업의 물건까지 항공기로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우리가 수입을 한다든지, 네. 또 아주 큰 우리가 대형 선박의 엔진이라든지 그런 부자재를 또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선박 한 척을 다 차터로 빌려서 해야 되는 물량의 아주 큰 사업들도 있고요. 예. 또 특수하게 뭐 폭발물이라든지 또 위험물 이런 것들이라든지 내륙 운송, 국제 택배, 이제 우리 경쟁사로 보게 되면 우리 DHL이라든지 뭐 EMS라든지 그런 회사들보다도 정말 저희는 사람이 직접 타서 물건을 들고 가서 도착지에서 통관해서 직접 우리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한 일만 보게 된다 그러면은 네. 약 한 5달을 받으면은 한 8시간, 9시간 만에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또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반도체 관련한 그런 부품들도 운반하시고 선박의 중요한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운반을 하시면 와, 물류라고 제가 말은 들었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거네요.
실제로 어느 정도 위상인가요? 저희가 일본 내에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항공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그때 맞아가지고 실적은 다르겠지만 약 한 10위권 안에는 저희가 들고요. 10위권 안에 일본 네네. 내에서. 근데 이제 한국인이 일본 내에서 10위권에 드는 물류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 이게 그 전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 2001년도 4월에 저희 회사가 설립할 당시에서는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네. 한 예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수적이고 네. 또 이런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허가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셨네요. 네, 일본에 그렇다고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더욱더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20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지만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이렇게 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도 하시고 부러워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을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제가 짧게 질문을 던져 볼게요. 한 3가지 정도. 그럼 yes or no로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저희가 깊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사업을 승승장구 일구신 걸 보니까 지금 모습도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시고, 금수저 출신이신가요? Yes or no? 노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자수성가하셨다 이 얘기고, 그럼 학창 시절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수재셨나요? Yes or no? 노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시고, 그러면 이렇게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줬던 멘토가 있었다. Yes or no? 노 아닙니다. 제가 일단은 yes or no로 여쭤봤는데 3가지 다 no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정말 금수저 아니십니까? 네, 집안에 맞습니다. 도움 안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집안이?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었던 분이고요. 사실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뭐 밥은 우리가 다 먹고 살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주위의 친구분들도 보면은 사실은 밥 먹고 살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집안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뭐 도시에 나와서 뭐 땅을 산다든지 뭐 건물을 산다든지 그런 것도 절대 불가능했던 집안이었죠. 그러면 회장님이 사업을 일구실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수재가 아니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은 주관적인 평가일 수가 있거든요. 난 전국 1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학업 성적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셨던 거예요? 제가 경주고등학교 고입 시험에 네. 2번씩이나 떨어진 경험이 있고요. 삼수하셨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제 예. 2번 떨어지니까 그때 2차가 있었어요. 제가 네네네. 신라고등학교 1회에 제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경주고등학교가 이제 시험을 쳐서 가는 명문고다 보니까 거기는 가고 싶었지만은 조금 미치지 못했다. 근데 공부를 못했죠. 그리고 본인을 이끌어준 멘토도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꿈을 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학창 시절에 뭐 멘토는 아니었어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영감을 줬던 이런 사건들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저희 부모님께서 인맥이 시골에 농사 짓고 우리 친인척 분들을 봐도 막 크게 출세를 해서 우리 집안에 영향을 미쳐주고 하는 분들은 안 계셨고, 대부분 다 농사 지으시고 집안 어른들도. 그렇죠. 다 네. 친인척 분들이, 또 이제 그 자녀분들이 뭐 도예지에 가셨지만은 크게 성공하고 그런 분들은 잘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책 많이 읽으셨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뭐 책은 예. 잘 많이 안 읽었죠. 구하기도 좀 어렵기도 했을 네네. 것이고요. 그것도 다 시골이다 돈이기도 보니까. 하고.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기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해외로 나가서
큰 세계 무대에서 기업가가 돼봐야겠다라는 꿈은 어떻게 꾸게 되신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군 입대를 해서 제가 수도방위 사령부에 아마 한 일병대 정도쯤에 제 형이 그 S그룹에 근무할 당시에 친형님이? 네네. 친형님이 S그룹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S전자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아마 위문 특급 편지를 제가 받았는데, 형이 이제 시골에 또 있다가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이런 환경을 보니 네. 이제 형은 벌써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골에서 이 조그만 이런 땅만 보고 산만 보다가, 그래서 동생은 좀 기회가 되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정말 이제는 보니까 글로벌 시대인 것 같다 해서 외국에도 이렇게 유학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잘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냐. 형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주셨네요. 적절한 시기에. 군대에 있으면서 또 앞으로 장래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때가 몇 년도쯤이죠? 1987년 정도쯤 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화를 한참 외칠 그때쯤인데, 그럼 그 형님의 편지를 받고 나도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을 그때 바로 하신 거예요?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좀 웃기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다 장남 기준의 교육이고 이랬었는데,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권유를 한다는 것은 참 우리 집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시골 집안의 그 정서상으로는. 네, 그럼요. 근데 형님이 아무래도 좀 더 사회생활 하시고 큰 회사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좀 깨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그 현명한 분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죠. 그 편지를 받고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있나? 이제 반신반의를 했는 그렇죠. 거죠. 너무 사실 유학이라는 게 먼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면은 해외 여행조차도 자유로운 시기가 아니었고 한데, 그러면은 그때 바로 내가 유학 가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계획 세우셨어요? 바로? 그렇죠.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도전해봐야겠다. 그 부모님이 좀 유학 자금을 도와주신다고 하셨나요? 군 제대를 이제 하면서 네. 제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준비를 위해서요? 네, 그럼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학 자금을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걸 하셨어요? 제가 아마 군 제대 직후에는 네. 저희 집 바로 앞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다닙니다. 제대를 제가 1989년도 6월 15일인가 언제 이렇게 했는데, 이틀 후에 제가 아버지가 또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네. 동네 어르신들도 다 같이 다녀서 아버지 그럼 저도 그 뭐 군대 제대 막 했으니까 네. 그 일 좀 하겠다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일을 아침 한 8시부터 뭐 6시까지인가 끝나면은 집에 와서 좀 씻고 밥 먹고 일본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제대하고 나면 사실 좀 쉬고도 싶으실 텐데, 제대하자마자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쭉 하신 거예요? 일본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실전 테스트를 제가 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해서 하게 됐는데,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서. 네. 내가 이 정도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요. 이야. 그렇게 해서 공사장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상상 이상으로 힘든 거잖아요. 그거 네.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무조건 하루도 쉬지 않고 30일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 와, 휴일 없이 30일이요? 네. 와, 실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럼요. 그래도 30일을 공사장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와, 그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요. 유학 가려면 공부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는 언제 하죠, 그럼? 건축 현장의 출퇴근 시간이 보통 아침 8시부터 18시였고요. 네. 그 일이 끝나면은 옷에 먼지만 털고 네. 바로 근처 일본어 학교로 뛰어가서 아마 한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일본어 학교 수업을 끝내고, 또 제가 숙소는 어디였냐 그러면은 제일 서점 맞은편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네. 그 독서실에 도착을 해서 잠시 세수하고 발 씻고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보통 아침 한 5시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시간만 자고 일하고 공부했죠.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휴일 없이 30일 동안 주경 야독을 하신 거네요. 낮에는 35일을 했습니다. 35일. 36일이 되니까 늦가을이 되다 보니까 공사 일이 없어서 35일로 끝나는 것이고, 예. 거기에서 또 연결을 해서 했던 게 그 미아카에 카세트 테이프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 터미널 자리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시내 안쪽에 또 무슨 의류 공판장 같은 게 있어요. 그 2군데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테이프, 음악 테이프를 파셨어요? 직접 판매를? 아이, 그럼요. 그 판매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처음 해보는 거면요. 버스가 정착하고 이렇게 하는 스테이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보통 대개 한 10분 정도 그렇죠. 되는데, 10분 정도 되는 동안에 손님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음악을 어떻게, 거기에 맞는 테이프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우리 가요 뽕짝을 튼다든지, 트로트 같은 거를 트로트를 튼다든지, 또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으면 상송이나 이런 뭐 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직장인들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죠. 근데 10분 안이니까 그거를 빨리 돈 못 받으면 이제 차 타고 가버리면 그렇죠. 매출이 안 오르잖아요.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근데 바로 빨리 사가시라고 돈 받고 이렇게. 회장님께서 일본 유학 가시려고 스스로도 엄청난 단련을 하시고 준비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공부도 2~3시간 자가면서 하시고. 실제로 유학을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계획하신 대로 좀 순조롭게 잘 흘러갔나요? 유학 생활이? 100%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실전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쉬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좀 할 수가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에 가기 전에 유학을 가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 자금을 제가 부탁을 할 수 있는 분은 제 부모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을 2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아버지,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 좀 유학을 가려니까 또 돈도 좀 한 300만이나 이렇게 빌려야 되는데 좀 여유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께서 불안해서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번 정도를 반대를 하셔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마지막에 나서셔서 이제 돈 300만 원을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당시 아마 시골에 새마을 금고였던지 거기서 아마 대출을 아마 받아가지고 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부모님께서 그래도 어머니께서 아들 유학 가려고 이렇게 노력한 거를 봤으니까 어렵지만은 또 많이 좀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요. 하긴 그 아르바이트를 해도 유학 자금을 그렇게 단시간 내에 다 모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일본 도착하셔서 부모님께 빨리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바로 구하셨으면 공부는 언제 하죠? 공부하러 가신 거잖아요. 도착 후 3일째부터 출근을 했는데 그게 새벽 1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은 보통 9시부터 우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근데 또 제가 일본에서 막 처음부터 가서 일본어 학교가 초급부터 다니다 보니 또 진도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게도 얘기를 들어가, 이게 나는 한국에서 수업을 또 일본 학교 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해왔고 이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학교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산업의 현장에 가서 내가 거기서 일본의 문화도 배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냐, 생산적으로. 학교에서도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시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이렇게 자동차 부품회사 공장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몇 달을 출국 때까지 계속 취장고 다녀서
아버지께 돈 빌려온 걸 아마 한 2달째 정도 돼서 지인을 통해서 송금을 해서 빚을 갚았죠. 엄청 빨리 갚으셨네요. 네. 부모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기도 하셨을 것 같고.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께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처음으로 칭찬을 아닌 칭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유학생활 잘 마치시고 비즈니스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왜 물류를 선택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물류가 좀 미래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하신 건지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이제 하는 동안에 어느 한 후배가 해외에 가는 이삿짐 센터에 뭐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잠시 가서 그냥 잠깐만 한 10분 정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저도 그거를 시작하게 됐죠. 아, 우연히 친구가 해외 이삿짐 일을 하는 거를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신 사업은 이삿짐 센터를 처음에 하셨어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워야겠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시야가 아직 일본에 막 가서 좁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생각을 못했고 당시에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이 상황이 그때 당시에 아마 1992년부터 버블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또 우리 이삿짐을 하면서 알게 된 분이 한두 분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동업으로 중국 북경에서 이런 또 해외 이사 화물 수출입을 하자는 권유로 거기에 같이 동업을 하러 또 북경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 또 중국으로 무대를 옮겨서 또 그런 식으로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됐던 거군요. 확장되는 것보다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 당시에는. 네. 성공 비결이 뭐냐는 질문 참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이 종잣돈 만드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아, 처음에? 네. 처음에 그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이 제일 힘들다. 네. 정말 이제 돈이 생기면 정말 아껴 쓰는 거죠. 한 푼, 두 푼 이런 거를 많이 아껴서 네. 종잣돈을 또 만들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또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S대가 제일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공부도 머리가 나빠서 뭐 잘 못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S대 분들을 어떻게 능가해야 할 수 있나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하게 되면은 또 그분들 또 2~3시간만 자면은 저는 절대 기회가 없겠죠. 네. 그분들도 대략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만 자준다 그러면은 그 정도 단축의 시간에 그분들은 좀 능가할 것이다. 정말 노력하는 인간. 남들보다 덜 쓰고 더 아끼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는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네. 저희 개관전이기도 하고요. 로즈 와일리라는 작가의 대규모 개인 전시이기도 합니다. 로즈 와일리는 영국 출신 작가님이시고 1934년생, 올해 나이로 90세인 작가님이십니다. 로즈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잠시 그 꿈을 접어두게 됩니다.
향후에 할머니가 돼서 70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작가분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플로 어게인은 원작 110점 정도가 지금 선보이고 있고요. 로즈의 초기 작품부터 작년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최신작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로즈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동물이라던가 축구 경기, 영화 등등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저희가 8가지 테마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참 멋진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전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시가 굉장히 멋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플레이스 C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요. 전체 면적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전시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좋은 전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지금 회장님이 의상을 또 갈아입고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전시장과 좀 맞추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여기가 전시관이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또 격을 또 맞춰야 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전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 복합 문화 공간이잖아요. 미술전 말고도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정원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냥 정원이라기에는 예술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정원도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도 여러 가지로 좀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여기도 지금 저희가 스몰 웨딩이라든지 이런 가든 파티, 세미나라든지 여러 또 학생들의 지금 체험도 저희가 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2층에 이 다용도실도 이런 또 체험들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룸으로 더 꾸미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멋진 전시가 열리고 있는 걸 보면 또 우리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좀 예술가의 면모가 보이는 이런 패션을 선보이는 걸 봐도 미술에 감사합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닐까, 예술 쪽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실제로 미술 애호가신가요? 부정하지는 않고요. 제가 일찍 외국에 나가서 이런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니다 보니까 네. 또 제가 또 워낙 바쁘게 또 사실은 지냈던 면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당연히 또 바빴고 그래서 이 동적인 것을 어떻게 정적인 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뭔가 박물관, 미술관 뭐 여러 곳을 저희가 많이 다니면서 제가 또 물건 또 이렇게 사모기 시작했던 것이 미술 작품도 실제 모으기도 하셨고. 네, 30년 정도 제가 좀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직원들도 제가 교육을 해서 네. 몇몇 분들이 또 지인들도 제가 교육을 해서 가르쳐드려서 직접 컬렉트를 하시기도 또 하고요. 기존에 하시던 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비즈니스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수익을 바라시고 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곳을 기획을 하신 건가요? 아마 오래전에 뭐 경주에서 아마 뭐 신문사에서 경주 시민상을 제가 수상하게 되어서 그때 제가 스피치에서 네. 제가 정주 지역 활성화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 이게 발달이 좀 된 거는 맞고요. 제 고향이 또 경주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경주가 역사 문화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옛날에 문화유산들이 사실은 많은 것이지 정말 새로운 것들이 이색적이고 특화가 된 세계를 대표할 만한 그런 관람료를 많이 받는 곳은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한옥의 정원은요, 한옥에서 잔디, 돌, 석등, 소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거를 봐오면서 이게 어떤 정원을 꾸며야 되는가. 그래서 좀 시골스러우면서도 평온하고 항상 재미난 곳,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추는 그런 정원을 저는 꿈꿔왔고, 그래서 지금 한옥하고도 매칭이
어떨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원 내에도 앞으로도 유명 작가들의 조형물도 제가 계속 좀 구매를 해서 설치도 하고, 경주 시민이나 우리 또 국민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오시면 꼭 오셔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가로도 많이 성장을 하셨고 이제는 고향의 복합 문화공간까지 문을 여셨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더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크게 원대한 꿈은 아니고요. 경주에서 이런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우리 시민이나 도민, 국민께서도 앞으로 더 많이 아시고 사랑받을 것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뭐 도쿄, 파리, 베이징, 뉴욕이라든지 이런 런던 다양한 우리 국가에 글로벌적으로 좀 더 큰 그림의 그걸 확대해 좀 나가고 싶습니다. 이곳에 그러면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브랜치가 세계적인 도시들에 다시 세워지는 걸 그걸 꿈꾸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야 더 많은 유명 작가들하고도 콜라보를 해서 여기에 또 유치도 하고 또 여기에 또 중요한 작가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해외에 모셔나가서 그렇죠. 또 콜라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경주의 위상이라는 것이 지금도 대단하지만 훨씬 더 어마어마해지겠는데요? 그럼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트의 메카가 될 곳이기 때문에 해외 유수의 관광객분들도 많이 유치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지역에서도 좀 더 많은 인프라를 더 크게 갖출 수 있는 이런 정말 어린이들부터 우리 많은 어르신들까지도 함께 놀 수 있는 큰 테마파크를 저희가 좀 조성을 해서 정말 놀이시설만이 있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뭐 미술관도 일반 미술관들이 아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한 또 병원도 특이한 병원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학교도 그리고 청소년 관련되는 그런 우리가 스포츠 관련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우리 지역민들 전 세계 분들도 많은 분들이 관람하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테마파크, 얘기 들어보니까 테마파크가 아니라 테마월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경주가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고 있지만 더 많은 세계인들이 경주를 당연히 찾아주실 거고요. 경주의 어떤 문화적인 풍성함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고 진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합니다. 경주에 오고 싶어서 줄을 서시겠죠? 네, 그럼요. 네, 회장님 덕분에 아마 그 날이 빨리 오게 될 것 같은데요. 네, 회장님의 어떤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방면으로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주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적인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또 모시고 테마 월드 저희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